할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손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스마트폰을 든 75. 박순자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화면에는 구독자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다. 98만, 99만, 100만. 내가 뭘 그만해? 이게 내 인생이야. 작은 원룸. 깨진 그릇 파편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다. 할머니의 핸드폰 화면은 금이 가 있었지만 그 안의 숫자들은 선명했다. 댓글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다. 감동이에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진짜 대박. 하지만 손녀 은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게 정말 할머니가 원하던 건가요? 창밖으로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다. 구독자 100만을 달성한 날, 왜 이렇게 을씨년스러운 걸까? 할머니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화면의 빛이 주름진 얼굴을 차갑게 비췄다. 너는 절대 몰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이, 분노가,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이 파국은 정확히 6개월 전 그 평범했던 화요일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6개월 전 화요일 오전. 은지야, 아침 먹어라.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좁은 원룸이지만 할머니는 늘 이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했다.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다. 할머니, 맛있어요. 20살 손녀 은지가 밥을 먹으며 말했다. 대학생인 은지는 할머니와 함께 이 좁은 원룸에서 살았다. 월세 30만 원, 기초생활수급비 50만 원. 둘이 살기에 빠듯했지만 할머니는 늘 웃었다. 우리 손녀 대학 졸업만 하면 그땐 좀 살만해질 거야. 할머니의 꿈은 소박했다. 은지가 좋은 직장 잡고 자신은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며 노년을 보내는 것. 그게 전부였다. 오전 10시 할머니는 복지관으로 향했다. 매주 화요일은 스마트폰 교실이 열리는 날이었다. 순자 씨, 오늘은 유튜브 보는 법 배울 거예요. 젊은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유튜브? 그게 뭐요? 영상 보는 거요. 요리법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할머니는 서툰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다. 우연히 클릭한 영상. 한 70대 할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이었다. 어머, 이 할머니 나랑 동갑이네. 영상 아래 숫자가 보였다. 조회수 500만. 구독자 80만. 선생님, 이 숫자가 뭐예요? 아, 그건 이 할머니 영상을 본 사람 수예요. 500만 명이 봤다는 거죠.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5.500만 명? 네.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 유튜브 많이 하세요. 돈도 벌고. 그 순간이었다. 할머니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것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계속 생각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복지관 친구들은 늘 할머니 손맛을 칭찬했다. 60년 요리 경력. 그런데 그게 돈이 될 수 있다고? 할머니 왜 그래요? 은지가 멍하니 있는 할머니를 보며 물었다. 응?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날 저녁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계산했다.
만약 영상 하나에 100명만 봐도, 아니 1000명만 봐도, 2주 후, 은지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손녀를 불렀다. 네, 할머니가 유튜브라는 거 해보면 안 될까? 은지가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유튜브요? 할머니가? 복지관에서 배웠거든. 요리 영상 찍는 거. 친구들이 내 요리 맛있다고 했잖아. 은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봐요. 그래? 정말? 네, 요즘 할머니 유튜버 인기 많대요. 한번 해봐요. 그날 할머니의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다. 채널명은 순잔의 부엌. 첫 영상은 김치찌개였다. 은지가 할머니의 낡은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화질은 흐릿했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기, 김치는 이렇게 영상을 올렸다. 조회수 7, 구독자 0.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영상을 찍었다. 된장찌개, 미역국, 잡채, 불고기. 조회수는 여전히 한 자릿수였다. 할머니 조금씩 늘고 있어요. 어제는 12명이 봤대요. 은지가 격려했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1개월 후, 새벽 3시, 할머니는 잠에서 깼다. 핸드폰 알림음 때문이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다. 댓글이 하나 있었다. 할머니 영상 보면서 엄마 생각났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해주던 맛이랑 똑같아요. 할머니의 눈에 뜨거운 것이 고였다. 누군가 자신의 요리를 보고 엄마를 떠올렸다고. 그날 이후 뭔가가 바뀌었다. 할머니는 더 열심히 영상을 찍었다. 카메라 앞에서 더 자연스러워졌다. 요리하며 옛날 이야기를 했다. 이 요리는 말이지. 내가 25살 때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란다.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갔다. 100, 500, 1000. 은지가 소리쳤다. 할머니, 구독자 100명 돌파했어요. 할머니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할머니는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 잔액 8,700원. 쌀은 며칠치밖에 안 남았다. 영상은 늘어가는데 수익은 아직 없었다. 조금만 더 하면. 할머니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다. 더 빨리 성공하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 영상은 어떤 걸까? 그리고 우연히 봤다. 한 할머니 유튜버의 영상. 제목이 자극적이었다. 98세 할머니의 눈물겨운 사연. 조회수 300만. 할머니의 손가락이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사연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보는 건가?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다. 내게도 사연이 있는데. 2개월 후, 은지야, 오늘 영상 제목 좀 다르게 해봤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떻게요?
혼자 사는 할머니의 저녁 식사 이렇게. 은지가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우리 둘이 같이 사는데요? 그냥 제목일 뿐이야. 사람들이 더 관심 가질 것 같아서 영상을 올렸다. 조회수가 평소보다 3배 올랐다. 댓글도 폭주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안쓰러워요, 유유. 누가 좀 돌봐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은지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약간 과장? 하지만 괜찮아. 사람들이 영상 더 보잖아. 그럼 우리 형편도 나아지고. 은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찜찜함이 남았다. 다음 영상의 제목은 더 자극적이었다. 기초수급자 할머니의 5,000원 한 끼 식사. 조회수 5만. 사흘 만에 구독자가 5,000명 늘었다. 은지가 할머니를 봤다. 할머니는 화면 속 숫자들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예전과 달라 보였다. 일주일 후 은지는 할머니가 영상을 편집하는 모습을 봤다. 할머니는 실제로 먹은 반찬 사진을 삭제하고 가장 초라해 보이는 장면만 남기고 있었다. 할머니, 응? 왜 반찬 사진을 지우세요? 이게 더 사람들이 안쓰러워 하잖아. 은지의 가슴이 철렁했다. 어느 날 저녁 은지는 우연히 할머니의 메모장을 봤다. 거기에는 영상 아이디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월세 못 낸 이야기, 겨울에 난방 끄고 지낸 이야기, 병원비 아껴서 약 안 먹은 이야기. 은지의 손이 떨렸다. 이건 거짓말이었다. 할머니는 월세를 꼬박꼬박 냈고 난방도 켰고 약도 먹었다. 할머니,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돌아봤다. 순간 당황한 표정이 스쳤다. 그냥 아이디어 메모야.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월세 멀쩡히 냈고 할머니 약도 다 드셨어요. 은지야. 왜 이러세요? 돈 때문에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 돈 때문이야. 내가 뭘 알아? 우리가 얼마나 빠듯하게 사는지. 그래도 이건 사기예요. 사기? 약간 과장하는 거지. 유튜브 다들 그래. 은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다들 그러지 않아요. 할머니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은지는 할머니 채널 댓글을 읽었다. 수천 개의 댓글들. 그 안에는 선의가 가득했다. 할머니 후원하고 싶어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저도 어려웠을 때 도움 받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 선의를 이용하고 있었다. 며칠 후 은지는 결정적 장면을 목격했다. 할머니가 영상을 찍고 있었다. 제목은 할머니 오늘 굶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1시간 전에 점심을 먹었다. 친구들과 복지관에서 비빔밥을 먹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은지야, 이건 일이야. 일. 이게 일이에요?
거짓말로 사람들 속이는 게? 할머니가 화를 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구독자가 늘어나잖아. 그건 할머니를 믿고 응원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나는 진짜 기초수급자야. 진짜 가난해. 뭐가 문제야? 은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할머니 눈빛이 너무 낯설었다. 한 달이 흘렀다. 구독자는 30만을 돌파했다. 광고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첫 달 150만 원. 은지야 봐. 드디어 돈이 들어왔어. 할머니는 기뻐했다. 하지만 은지는 웃을 수 없었다. 축하해요, 할머니.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다. 할머니는 더 열심히 영상을 찍었다. 하루에 2개씩. 제목은 더욱 자극적이 되어갔다. 딸이 보내준 용돈으로 겨우 살아갑니다. 손녀와 단둘이 남겨진 할머니. 좁은 방에서 웅크리고 자는 밤. 모두 거짓은 아니었다. 하지만 진실도 아니었다. 할머니는 실제보다 더 비참하게, 더 불쌍하게 자신을 포장했다. 댓글에는 후원 제안이 쏟아졌다. 후원 계좌 만들어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한 기업에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 저희가 후원하고 싶습니다.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기쁨에 떨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해야 할 것이 있었다. 후원받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야 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사연을 추가해야 했다. 은지가 말렸다. 할머니 이제 그만해요. 이건 너무 지나쳐요. 뭐가 지나쳐? 드디어 우리 형편이 나아지는데.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 그날 밤 은지는 혼자 울었다. 인터넷에서는 할머니가 화제였다. 기초수급자 할머니 유튜버 감동의 물결. 70대 할머니의 도전 구독자 50만 돌파. 모든 사람이 할머니를 응원했다. 순수한 할머니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에 감동했다. 하지만 은지만 알고 있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구독자 80만을 넘어섰다. 할머니는 매일 밤 숫자를 확인했다. 눈빛에 광기가 서려 있었다. 100만. 100만만 되면. 은지가 물었다. 100만 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할머니가 돌아봤다. 그 눈빛은 은지가 아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모든 게 달라져. 우리가 드디어 가난에서 벗어나. 하지만 은지는 알았다. 할머니가 벗어나려는 건 가난이 아니라는 걸. 할머니는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구독자 95만. 이제 5만만 더 있으면 100만이었다. 할머니는 결정했다. 마지막 한 방을 터뜨리기로. 은지야, 오늘 중요한 영상 찍을 거야. 무슨 영상인데요? 할머니. 진짜 이야기. 은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카메라 앞에 섰다. 조명을 어둡게 했다. 눈가에 인위적으로 눈물을 고였다. 여러분. 오늘은 제 진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울먹였다.
저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딸도 떠났고 손녀도. 안 돼요. 은지가 카메라 앞으로 뛰어들었다. 무슨 짓이에요? 저 여기 있잖아요. 은지야, 비켜. 안 비켜요. 이건 안 돼요.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내가 이해 못하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야. 이것만 하면 100만이야. 100만이 뭐가 중요해요? 모든 게 중요해. 돈이, 명예가, 인정이. 은지가 소리쳤다. 할머니가 원하던 게 이게 아니잖아요. 넌 몰라. 알아요. 할머니는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거잖아요. 75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으니까. 순간 할머니의 몸이 굳었다. 침묵이 흘렀다. 긴 무거운 침묵. 할머니가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래. 손이 떨렸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이 금이 갔다. 나는 75 평생 아무것도 아니었어. 목소리가 잠겼다. 시집 가서는 며느리였고 애 낳아서는 엄마였고 남편 죽고 나서는 그냥 늙은이였어. 할머니, 근데 유튜브 시작하고 처음으로 박순자가 된 거야. 사람들이 날 봐줬어. 댓글도 달고 응원도 하고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된 거야.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순수했던 응원이 부담이 됐어. 더 불쌍해야 했고 더 가여워야 했고 안 그러면 사람들이 떠날 것 같았어. 할머니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를 눌렀다. 사실은 이미 들켰어. 예? 할머니가 화면을 보여줬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다. 순잔의 부엌 할머니 거짓말 의혹. 촬영 현장 목격담 실제로는 손녀랑 살고 있음. 과장된 가난 컨셉 시청자 기만. 은지가 숨을 멈췄다. 언제부터요? 일주일 전 누가 복지관에서 날 봤나 봐.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밥 먹는 거. 그럼 응. 사람들이 이미 알아.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할머니가 댓글창을 열었다. 그 안에는 차가운 말들이 가득했다. 실망이에요. 거짓말로 조회수 챙기다니. 구독 취소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 다른 댓글들도 있었다. 그래도 요리는 진짜잖아요. 할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진실의 파편들. 할머니가 말했다. 근데 있잖아. 진짜 웃긴 건 뭔데요? 오늘 아침에 메일이 왔어. 한 방송국에서. 방송국이요? 응. 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대. 진짜 이야기로. 은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예요?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더 만들고 싶대. 한 할머니가 어떻게 유튜브에 빠졌는지, 왜 거짓말을 하게 됐는지, 그 진실을 담고 싶다고. 할머니가 쓴 웃음을 지었다. 웃기지?
거짓말로 유명해졌는데 이제는 그 거짓말의 이유가 콘텐츠가 된다니. 할머니, 은지야, 나 뭐가 되고 싶었던 걸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명해지고 싶었던 걸까? 인정받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외롭지 않고 싶었던 걸까? 빗소리만 창을 두드렸다. 그 순간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구독자 100만 돌파? 둘은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100만이라는 숫자. 할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그 숫자.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다. 할머니, 이제 어떡할 거예요? 할머니가 핸드폰을 내려놨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모르겠다. 근데 있잖아. 네, 할머니. 이제 거짓말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날 밤 할머니는 마지막 영상을 올렸다. 제목은 간단했다.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잔의 부엌 박순자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많이 과장했고 없는 이야기도 만들었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은지가 보였다. 은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저는 손녀랑 같이 살고 있고요. 기초수급자긴 하지만 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신 제 모습 중 많은 부분이 연출이었습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그래도 솔직하시네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말했다. 왜 그랬냐고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게 좋았어요. 75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절 봐준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목소리가 잠겼다. 그런데 어느새 그게 전부가 됐어요. 조회수, 구독자, 댓글. 그것들이 제 가치가 된 거죠. 처음 복지관에서 유튜브를 배웠을 때 전 그냥 요리가 하고 싶었어요. 60년간 해온 요리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죠. 은지가 떠올랐다. 그리고 첫 댓글을 받았을 때 엄마 생각난다는 그 댓글. 전 울었어요. 제 요리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게 너무 기뻤으니까요. 아, 그래서 그때 할머니가 울었구나. 은지는 이제야 이해했다. 하지만 조회수가 늘면서 저는 욕심이 생겼어요. 더 많이, 더 빨리 인정받고 싶었죠. 그래서 제목을 자극적으로 바꿨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복지관에서 본 그 메모장. 월세 못 낸 이야기. 그게 바로 그 시작점이었구나.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원했던 건 조회수가 아니라 그냥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였다는 걸. 영상을 끝낸 후 할머니는 카메라를 껐다. 다 끝났네. 은지가 다가와 할머니를 꼭 안았다. 잘하셨어요, 할머니. 할머니의 어깨가 떨렸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오랜만에 진짜로 우는 것 같았다. 미안해, 은지야. 할머니가 정신이 없었어. 괜찮아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둘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다.
일주일 후 구독자는 70만으로 줄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진짜 할머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었다. 할머니는 다시 요리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순수하게, 거짓 없이. 오늘은 제가 25살 때 배운 잡채를 만들어 볼게요. 조회수는 예전만큼 높지 않았다. 하지만 댓글은 더 따뜻했다. 할머니 응원해요? 진짜 모습이 더 좋아요? 요리 배우러 매일 와요? 은지가 물었다. 할머니 후회해요? 할머니가 웃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다. 글쎄, 후회는 안 해. 덕분에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았으니까. 창밖엔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75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번엔 진짜로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도 달라질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힘이 됩니다.